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팁, 컨택, 어쩌죠? 엘모 발표를 맡은 김승혁입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제 배경 지식 부분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단어 임베딩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전통적인 단어 임베딩 방식으로는 제 대표로 가져온 게 워드 투 벡터랑 글로브라는 임베딩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식들은 이제 대규모 말뭉치, 즉 콜퍼스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각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하는 모델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워드 투 벡터는 주변 단어를 보고 중심 단어를 예측하거나 중심 단어를 보고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단어 벡터를 학습을 합니다. 글러브는 이제 전체 말뭉치에서 단어들의 동시 등장 통계를 이용해서 단어 벡터를 학습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단어마다 하나의 콘텍스트 인디펜던트 벡터를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단어는 문맥이랑 상관없이 항상 같은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방식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단어 임베딩은 단어에 고정된 벡터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도 동일한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이제 사과나무의 열매라는 의미의 사과도 있고,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빔이라는 의미의 사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스태틱 임베딩에서는 이 두 사과가 같은 단어라는 이유로 같은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나 동음이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고 문맥에 따라 단어의 용법이 달라지는 것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뭐 대화를 넣었다고 했을 때 노홍철 씨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유재석이 그 심심의 문맥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하게 된다면 심심해요? 라고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모라는 모델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핵심 문제로 가져온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엘모가 발표될 당시 NLP의 중요한 발전 방향은 이제 대규모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먼저 프리트레이닝하고 그 표현을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트랜스퍼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대규모의 콜퍼스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이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학습하게 한 후에 이 언어 모델에서 얻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질의응답,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같은 다양한 하위 태스크에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엘모는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모는 언어 모델이 학습한 내부 표현을 단어 임베딩으로 활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문맥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의 약자인데 이름 그대로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에서 나온 내부 표현을 이용해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모가 단어를 고정된 벡터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워드 투 벡터나 글로브는 단어마다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있지만 엘모는 문장 전체를 보고 각 단어의 표현 방식을 만듭니다. 표현 벡터를 만듭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장 안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 점 때문에 엘모는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표현 방식을 학습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입니다. 다시 문제를 정리를 하면 기존 단어 임베딩이 단어에 고정된 벡터를 부여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제 기존 임베딩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사과이기 때문에 같은 임베딩 벡터로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은 두 문장에서 사과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임베딩은 다이어 표현과 문맥적 의미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모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를 고정 벡터가 아닌 문맥 기반 벡터로 표현합니다. 즉 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포함된 전체 문장을 반영해서 표현 벡터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워드 랭귀지 모델과 랭귀지 모델을 모두 이용하여 양방향 문맥을 학습합니다. 포워드 LM은 앞쪽 문맥을 보고 단어를 예측하고 백월드 LM은 뒤쪽 문맥을 보고 단어를 예측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예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여러 레이어에서 나온 표현을 태스크별로 가중합해서 최종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라는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벡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모 모델의 전체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프리트레인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입니다. 여기서 포워드 LSTM과 백워드 LSTM이 각각 문장의 앞쪽 문맥과 뒤쪽 문맥을 학습합니다. 이제 같은 레이어에서 나온 포워드 히든 스테이트와 백워드 히든 스테이트는 콘캣이 돼서 하나의 바이디렉셔널 LSTM 레이어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BILSTM 레이어 두 개를 가진 표현 방식, 그리고 BILSTM 레이어 이제 첫 번째 표현 방식을,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 토큰 임베딩이 되어 있던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추가로 이제 그 오른쪽 폰캣이 된 이유를 확인해 보면 S0부터 S2까지 있는데, 이것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알맞은 가중치를 조합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또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감마가 있는데, 이제 다운스트림마다 각각 이제 임베딩이 사용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값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일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어, 가중합을 사용해서 레이어 웨이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감마와 연산이 돼서 최종 네모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들을 좀 세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름 그대로 순방향 LSTM과 역방향 LSTM을 함께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순방향 LSTM은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이전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 또는 현재 토큰의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역방향 LSTM은 문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미래 문맥을 바탕으로 이전 토큰 또는 현재 토큰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두 방향을 모두 사용하면 단어를 표현할 때 왼쪽 문맥과 오른쪽 문맥을 모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의 의미가 앞 단어만으로는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뒤에 나온 단어까지 봤을 때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엘모는 이 양방향 문맥 정보를 이용해서 더 풍부한 단어 표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중합 부분입니다. 엘모의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은 포워드와 백워드의 이제 우도 함수를 함께 최대합니다. 이제 순방향 LM은 앞쪽 문맥을 보고 현재 토큰을 예측하고, 이제 역방향 랭귀지 모델은 뒤쪽 문맥을 보고 현재 토큰을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장이 I went to the bank to deposit money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forward 부분에서는 I went to the를 보고 다음 단어인 bank를 예측을 하고, backward에서는 money, deposit to를 보고 앞쪽 단어인 bank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각각의 임베딩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순방향 LM은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각 위치의 이전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역방향 LM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미래 토큰을 기반으로 이전 토큰들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STM 파라미터가 각 방향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forward LSTM과 backward LSTM은 서로 다른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각각의 임베딩 가중치들은 따로 학습이 되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토큰 리프레젠테이션과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양방향에서 공유를 해서 파라미터를 감소시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양방향 문맥을 학습하면서도 입력 표현과 출력 공간의 예측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은 각 토큰에 대해서 여러 개 표현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것을 RK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토큰, 그리고 순방향, 그리고 순방향 LSTM의 히든 스테이트, 역방향 LSTM의 히든 스테이트가 포함됩니다. 방향별로 따로 세면 레이어 두 개에 추가적으로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EL 플러스 1개의 표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 그림처럼 이제 포워드와 백워드 히든 레이어를 콘캣을 한 다음에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알맞는 가중치로 곱해서 S1, S2, S1, S0로 곱한 후에 이 벡터를 합쳐서 최종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나오는 그 가중치들에 따라서 이제 몇 번째 레이어에 있는 단어 혹은 아니면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을 얼만큼 쓸지를 학습을 한 후에 최종 스케일 감마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스케일링까지 하는 것이 엘모 최종 표현의 생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모 태스크의 생성식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해당 내용은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감마 태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별로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보라색 부분은 이제 태스크별 레이어 웨이트, 그러니까 내가 원래 LSTM에서 학습된 순방향과 역방향의 이제 웨이트 가중치들을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 부분을 보면 이제 논문에서는 엘모를 6개의 다운스트림 NLP 태스크에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SQAD는 질의응답 태스크, SNLI는 자연어 추론 태스크, SRL은 세멘틱 룰 라벨링이라고 해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했는지 같은 의미역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다음으로 컨퍼런스 콜퍼런스 레졸루션은 이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연결하는 태스크고, NE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체명 인식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SST5는 감정 분석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엘모를 추가했을 때 모든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확인을 해봤을 때 엘모는 특정 태스크에서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일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컨텍스추얼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이어 웨이팅 스키마 부분입니다. 이 표에서는 이제 엘모의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베이스라인의 엘모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 라스트 올리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향상이 되었지만 이제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람다 1은 레이어 웨이트가 평균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강하게 정교화한 경우이고, 람다 0.001은 태스크별로 레이어 웨이트를 더 자유롭게 학습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고 태스크별 가중치를 더 자유롭게 학습한 경우가 모든 성능 다운스트림 성능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엘모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레이어를 태스크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이제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BILM의 각 레이어가 서로 다른 수준의 언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어 레이어,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의미, 문맥적 의미, 워드 센스와 같은 세멘틱 인포메이션을 더 잘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LSTM이 점점 층이 깊어질수록 여러 표현들을 함께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더 깊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로어 레이어에서는 품사, 형태소 구문 정보와 같은 어, 구문 인포메이션들 더 잘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레이어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 레이어의 표현을 태스크에 맞는 가중치로 조합을 하면 더 다양한 언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태스크마다 실제로 어떤 레이어 웨이트가 학습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태스크와 엘모를 넣는 위치에 따라 선호하는 레이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모의 장점은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에 여러 레이어를 열어두고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쪽 부분에서 높은 레이어와 낮은 레이어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지 경향성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부분은 워드센스라는 그 WSD라는 단어가 문맥 안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태스크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 BILM의 첫 번째 레이어보다 두 번째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습니다. 이는 의미 구분이 중요한 태스크에서는 높은 레이어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포스태깅이라는 태스크의 결과입니다. 포스태깅은 각 단어의 품사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 품사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문맥 정보가 크게 필요하지 않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 위치에 있으면 명사다, 이 위치에 있으면 동사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봤을 때는 두 번째 레이어보다 첫 번째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습니다. 즉 문법 정보나 품사 정보가 중요한 태스크에서는 낮은 레이어가 더 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하이어 레이어에서는 의미 정보를, 로어 레이어에서는 문법 정보를 더 잘 담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를 태스크로 조합하는 방식이 엘모에서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엘모의 전체 엘모를 어느 포지션에 넣어야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아까 봤었던 엘모 표현이 최종적으로 학습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미 엘모가 프리트레인 된 상태에서
파이널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풋 온리 방식입니다. 인풋 온리에서는 엘모 표현을 기존 입력 워드 임베딩의 콘캣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 모델이 원래 사용하던 토큰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한 임베딩에다가 엘모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콘캣을 해서 새로운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운스트림 모델에 이제 입력 값으로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머신러닝을 다들 아실 거니까 머신러닝에서 어,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을 피처로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에서는 엘모 정보가 모델의 가장 앞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재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인코더가 엘모 정보를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태스크에 알맞은 표현을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온리에서는 엘모를 입력 피처처럼 추가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웃풋 온리 방식입니다. 아웃풋 온리에서는 입력단의 엘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래 기존에 있는 워드 임베딩 토큰 리프레젠테이션만 다운스트림 모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모델이 태스크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내겠죠. 그러면 그 생성된 이제 표현을 이제 다시 파이널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에 콘캣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아웃풋 레이어에 보내서 최종 프레딕션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아웃풋 논리에서는 엘모를 입력 피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 출력 뒤에 최종 예측 직전에 추가 정보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모 포지션을 이제 비교 실험을 해봤을 때 어떤 성능을 냈는지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로 봤는데 인풋 온리, 그러니까 태스크 인코더에서 엘모 정보를 바로 가공할 수 있게 인풋에다 넣은 거, 그리고 아웃풋에만 넣은 거,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두 번 모두 넣은 것을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응답 태스크 같은 SQAD와 SNLI에서는 인풋, 아웃풋의 모두의 엘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RL에서는 인풋 논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아웃풋 논리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태스크마다 엘모가 넣는 최적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풋 논리에서는 태스크 인코더가 엘모 정보를 받아서 다시 가공을 할 수 있고 아웃풋 논리에서는 출력층의 엘모 정보를 바로 첨부하게 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SRL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 프레딕티브 아규멘트 구조와 태스크에 적합한 콘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풋에 엘모를 추가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모는 강력한 표현 벡터를 생성을 해주지만 어디에 넣는지가 태스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샘플 이피션티입니다.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를 얼만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엘모 표현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X축은 전체 트레인셋 중에서 사용한 라벨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실험에서는 0.1, 1%, 10%, 100%처럼 데이터의 양을 바꿔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얼만큼의 데이터를 넣는 것을 조절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축은 이제 성능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모든 구간에서 엘모를 사용한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특히 데이터가 적을 때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NLI 어큐러시 부분을 보면 0.1%의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엘모 베이스라인이 12.3점이 높고 SRL에서는 1% 구간에서 20.5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반대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성능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 결과는 엘모가 대규모 콜퍼스에서 미리 학습한 언어 지식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레인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델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엘모 모델의 컨클루전,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엘모는 단어로 고정 벡터를 표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나 문맥적 의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모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의 여러 레이어를 태스크에 알맞게 조합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필요한 문법 정보와 의미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모는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런 프리트레이닝 된 랭귀지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다른 태스크로 트랜스퍼 혹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 가지 콘클루전들은 이후 버트나 GPT와 같은 대규모 프리트레인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모는 이러한 흐름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